컴퓨터가. 자, 여기에다 글로 적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저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럼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분석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재료비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는 요소가 노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노무비가 들어가고 다음 많이 들어가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제조 경비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제조 경비를 합쳐서 우리는 이번 회계 기간 동안 들어간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요소라 그래서 단기총 제조 원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걸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말을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하고 그냥 제조 원가라고도 해요. 그럼 시험 볼 때 문제를 봤을 때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해서 다른 거라고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제조 원가다라고 적혀 있어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전부 다 합쳐져 있는 거고, 그리고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원가 적혀 있어도 여러분들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가 회계만 가지고 하는 쪽에서는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무회계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비용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원가다, 무슨 비다, 무슨 비용이다라고 나오면 그거는 다 같은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나눠서 우리가 원가 통제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물건 한 가지만 만들고 있으면 이걸로 원가 통제가 가능하지만 두 개 이상의 물건을 생산하고 있으면 이걸로 물건 하나의 가격을 산정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원가 회계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 물건 하나당 금액이 얼마이냐라는 걸 산정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 원가 회계 마지막에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 회사가 도도마카라든지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고, 비행기나 아파트 같은 규모가 큰 걸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회사이든 간에 아파트 한 채도, 비행기 한 채도, 종이컵 한 개도 한 개당 가격을 알아야 이걸 얼마에 할 수 있을 것인가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만든 원가 한 개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나눴지만 여러 개 종류를 만들면 문제가 더 힘들기 때문에 분류를 나눴어요.
어떻게 배부하냐가 주요 관건이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가지고 이걸 기본 원가다라고도 하고 기초 원가라고도 하고 그리고 직접 원가라고도 표현할 거예요. 지금 얘 둘이를 합쳐서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직접 원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럼 공식을 새로 만들면 기본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이 공식이나 위에 있는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이나 같은 공식이죠. 그죠? 죄송해요. 지금 이렇게 3개 더한 거나 이거 2개 더한 게 기본 원가니까 여기에 제조 간접비 더한다는 거나 우리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럼 나중에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을 하는 곳에서는 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에 가공 원가다, 전환 원가다라고 표현을 해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해서 우리는 직접 원가다, 아니 가공 원가다, 전환 원가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자 우리는 보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가공 원가는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우리가 원가 통제하기 위해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들어간 거를 우리가 통제하기 편하도록 분류를 다시 재분류를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물건 가격 한 개 산정하기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 편하게 분류를 나누는 건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올해 단기에 물건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모든 돈들인데 이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원가를 원활하게 통제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뒤쪽에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럴 거면 이 정보를 우리가 산출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줄 때에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줄 때가 있고, 아니면 기본 원가, 제조 간접비를 줄 때가 있고, 직접 재료비, 가공 원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나중에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고,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비는 가공 원가니까 지금 여기에 이 직접 노무비가 양다리 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얘들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기억할 때 편하겠죠. 우리 회계 1급 시험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기본 원가에도 포함이 되고 가공 원가에도 포함이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노무비가 답이 되겠죠. 혹은 금액도 직접 노무비의 금액을 그냥 써주면 되는 게 우리 문제로도 나오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시작이
지금 앞에 말했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 124페이지에 조업도에 따른 분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형태가 아니에요. 형태에 따른 분류는 또 다른 분류예요. 이번에 행태예요, 행태. 그럼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들어가는 요소들이 어떤 원가 행태를 그리고 있는 원가 요소다에 따라서 또 통제를 다르게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월세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 만드는 양하고 관련 없이 한 달 월세는 똑같죠. 근데 물건에 들어간 재료는 많이 만들면 재료는 많이 들어갈 거고, 작게 만들면 재료는 작게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원가 행태를 그리냐에 따라서 서로 통제를 또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하는데, 자 지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책에 적힌 거 말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건 시험 문제에 우리 세무 2급 교재 뒤에 문제를 보면 거의 우리 15회차 중에서 17번 나와요, 표현이. 그러면 15개인데 17번이라는 건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우리 변동 원가, 변동비 원가 행태를 보면, 자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그래서 일단 글로 쓰고 나서 그래프를 제가 그림판으로 그려 드릴게요. 자, 변동비 원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재료비 같은 것들이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린다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잠시만요. 이 한글에도 그림판 있나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나? 안 되죠. 자, 그래프는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상해요. 이걸로 쓰니까. 자, 여기가 X축이고 Y축이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X축, Y축을 가지고 봤을 때에 우리 수학 쪽에서를 제외하고 경제학이나 모든 것은 이 X축의 변화에 따라서 Y축의 값을 보게 돼요. 그럼 그래프의 주인공은 Y축이라는 거예요. 그럼 X축은 항상 X축에는 조업도를 두게 돼요. 이 조업도라는 거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뭐 일하는 시간을 많이 일을 했느냐, 아니면 인부들을 많이 썼느냐, 아니면 짜장면을 많이 만들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업도는 뭐 시간이든 뭐든 우리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보고 싶은 값을 Y축에 두게 될 건데, 이 Y축에 총원가를 두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라고 하게 돼요. 그럼 총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렇게 되게 될 건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 들어간다고 볼게요.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가정했을 때에 우리가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밀가루는 한 그릇에 200원이니까 100그릇이면 2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마우스를 쓰니까 힘드네요. 2만원치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럼 짜장면 200그릇 만들면 4만원이 들어가겠죠. 짜장면 300그릇을 만들면 밀가루는 6만원치 들어갈 거예요. 한 그릇에 200원씩이니까
우리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드는 만큼 밀가루에 샀던 우리 투입된 총 원가는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만나는 점에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